레프트 경마 2부 김재민입니다. 5월 27일 금요 예상 코너입니다. 박태종 기수, 국민 기수 2000승을 드디어 달성을 했습니다. 토요일 3경주였죠? 강호천년에 기승을 하고 우승을 차지했고 6경주에는 또 우승하우스로 1승을 추가하면서 1001승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상을 도와주실 두 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경국 위원, 민병철 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경국 위원 지난주에 트리플 라인이 디퍼런트 디멘션한테 코차로 짜릿한 승부, 멋진 승부를 보여줬는데 결국 졌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디퍼런트 디멘션은 최상위 등급에서 보여준 어떤 경쟁력이라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경에서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강자로 지금 언급해 주신 마필과 함께 좀 몇 주 지나긴 했습니다만 페르디도 포모로이라는 마필도 네. 꽤 선전을 펼쳤지요. 아마 이두가 공이 최상위 등급에서의 향후 경쟁력 그런 것은 충분히 좀 주목해야 되는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레이스가 좀 잘 풀렸다라고 볼 수도 있었던 그런 경주로 보여지는데 민병철 의원은 어떻게 봤어요? 네, 이제 뭐 1등급 그 마필들 간의 전력 차이가 크지 않고 다시금 이제 춘추 전국 시대로 접어들지 않았나 봅니다. 그 당일날 돌아온 연표가 취소가 되었고, 자 트리플 라인이 가장 주목을 받은 가운데 그 마필이 입상을 차지했는데요. 자, 이렇게 경주 여건이 좋아지고 부담 중량이 상당히 유리해진 그런 신의 1등급 마필에게도 충분히 향후 1등급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기대해 볼 수 있었던 그런 경주가 아니었나 평가됩니다. 네, 뭐 레이스 전개 상황을 보면 가보명운이 도주성 순발력으로 격차를 많이 벌리고 선두권을 장악한 가운데서 디퍼런트 디멘션 같은 경우는 3위권 선두권과는 격차를 많이 두고 모래 안 맞고 최적 전개를 하고 특히 이제 부담 중량의 차이가 좀 있었죠. 51kg과 트리플 라인이 58.5였기 때문에 뭐 객관적 기량에서는 트리플 라인이 우세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해당 경주에서는 코차의 짜릿한 우승을 거머쥔 경주였습니다. 이변으로 볼 수 있는 경주가 하나 떠 있었죠. 파워블릿이 한 1년여 만에 2등급에서 3등급 강급된 후에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스포트 타이밍을 조금 서둘러서 그 작전이 먹혀 들어가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앞으로 좀 강급 마필들 부둥만 적당하다면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마필들이 몇 두 있는 것 같아요. 파워블릿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관심권에 뒀어야 되는데 조금 간과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경주에서 그런 마필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짝수 경주를 풀어드릴 텐데요. 그 전에 추천 경주 김재민이 먼저 준비했습니다.
출전 경주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6등급 마필들의 경주 10마리가 출사표를 던진 경주입니다. 아직 전력이 드러나지 않은 마필들이 존재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동영상 분석을 통해서 보면 압축을 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가장 주목할 마필은 역시 8번 마 비카호프가 되겠죠. 비카호프 같은 경우는 출발 후에 밀어서 중속을 내는 마필인데요. 지난번에 12번 게이트에서 시종 애곽 전개를 하고 종반에 사실 여력을 남기면서 2위였습니다. 경주거리가 1000m였고요. 이번에는 경주거리가 1200m로 늘었다는 부분에서 조금 더 여유 있는 전개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상대마는 3필 정도로 압축을 하고 싶은 경주인데요. 9번마 노던 트레이스, 요 마필은 인코스를 배정받은 1번마 더 월드, 요 마필하고 같이 직전 경주에 뛰어봤습니다. 이번에 리턴 매치를 펼치게 되는데 직전 경주 동영상 분석만으로 보면 역시 9번마 노던 트레이스가 1번마 더 월드보다는 초속 중속에서 앞섭니다. 그리고 이 9번마 노던 트레이스도 시종 애곽 전개를 하고 종반 끝걸음을 더 살려냈던 마필이기 때문에 막판에 내측으로 좀 기대는 맛은 있었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는 1번마 더 월드보다는 강하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3번마 중앙요정, 요 마필도 출발 자체는 상당히 매끄러운 마필이고 초반에 자리를 잡으려는 그 과정 속에서 강한 의욕은 없이 잡고 힘한 배를 곧바로 했었기 때문에 중후미권 전개를 하고 종반 추임력을 발휘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종반 탄력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눈길이 가는 그런 마필입니다. 다만 전개상의 문제로 봤을 때는 9번마 노던 트레이스, 요 마필이 초속 중속에서 앞선다고 봤을 때 9번마 노던 트레이스가 만약 8번마 비카오프보다 먼저 선두권을 장악했을 경우에 쌍승식은 뒤집힐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공략을 하게 될 텐데요. 요 4마리 중에서 충마를 선정을 하고 쌍승까지 공략을 할 경주입니다. 물론 컨디션 변화에 따라서 한 필 정도는 완전히 제거를 하고 최대한 압축 마건으로 추천을 드려서 투자 가치 면에서 매력이 있는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1300m 국산 6등급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출발이 관건이다. 이렇게 이제 일단 정의를 내리고 출발해야 되는 부분이 이번 경기에 주목을 받는 잠재력 기대치 부분에서는 상당 수준 발전 기대치를 보이는데 전개 부분에서는 약간 출발들이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을 보였던 마필들이 주목을 받는 그러한 경주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민병철위원이 차근차근 전개도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은 단점 보완을 해야 될 그 하위 등급 기복형 마필들이 대거 출전한 4경주 1300m 레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출발이 좀 매끄럽지 못한 말들도 몇몇 있고요. 대신에 이번에 경주 여건이 또 상당히 좋아진 전개가 유리해진 마필도 한두 있습니다. 자, 그 마필을 중심으로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과 동시에 경주 여건 유리해진 말이죠. 1번 텍사스 러시입니다. 그동안 레이스를 펼치면서 선행 엄두도 못 내봤었지만 자, 이번에 1번 게이트 배정에 여타의 빠른 선행마들이 없습니다. 이 1번 텍사스 러시가 무리 없이 초반 최선두권을 장악해 내리라 봅니다. 자, 4번 노블 워리어도 은근히 밀어나가는 이선 가담 중속력이 있죠. 이번 경주 두 번째 자리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외곽에서는 12번 페르난도가 스피드가 좋아요. 외곽에서 2선을 형성할 것이고요. 자, 문제의 마필 10번 프리러닝. 직전에 물론 입상하긴 했습니다만 당시에 출발을 외측 사행했고 발진 불량으로 후미에 쳐졌단 말이죠. 이번에도 이 10번 프리러닝은 초반 출발 능력 어떻게 나올지 가장 관건이 되는 마필이에요. 자, 안쪽에 2번 영웅 출격도
다소가 이제 늑발악벽이 있는데 뭐 최근 들어서는 출발 어느 정도는 뭐 심각한 늑발은 아니고 이제 앞선 출발 이후에 초반 스피드만 좀 부족할 뿐이지 이제는 뭐 정상 발주는 이루어지는 듯합니다. 자, 1번 텍사스 러쉬입니다. 최근 두 차례 경주 모두 착승권 성적으로 단거리 꾸준함은 선보였습니다만 결정적인 한 발이 부족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었죠. 또한 직전에는요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외곽 게이트 배정에 초중반 전개를 세 번째 3선 전개, 3선 외곽에서 이제 불리하게 풀어나갈 수밖에 없었고 초중반 힘 소진이 다소간 있었던 가운데 직선 무너졌는데 자, 이번에 텍사스 러쉬는 1번 게이트예요. 더군다나 초반이 빠른 선행형 마필이 없다라는 거죠. 내측 인게이트에서 레이스를 주도해 나가면서 최선두권에서 전개를 유리하게 펼쳐낼 1번 텍사스 러쉬. 확연하게 경주 여건이 좋아진 말로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4번 노블 워리어입니다. 작년 9월달 데뷔전 치른 이후에 한동안 휴양 공백이 있었습니다. 올해 3월달 복귀 후 꾸준하게 전력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근 두 차례 경주 모두 앞선이 빠른 1300m 레이스를 추천했었죠. 이 4월 8일 경주에서 이 4번 노블 워리어는 인코스 최적의 선입전을 펼쳐냈습니다만 직선에서 한 발 부족, 2분의 1마 신차 3차게 머물렀고 직전에는 초반 전개에서 다소간 중후미로 밀려났고요. 결국 마지막까지 앞선에 있었던 강한 전력의 마필을 넘어서지 못하고 늦추입 3차기였습니다. 한데 이번에는요. 내측 게이트 배정에 요 1번 텍사스 러쉬를 제외하고는 초반에 빠른 말이 없습니다. 이 4번 노블 워리어는 내선 2선에서 수월하게 선입전이 가능한 전개가 훨씬 더 수월해진 말이죠. 12번 페르난도입니다. 이미 2월 14일에 현등급 1300m 입상 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주인 3월 18일 경주에서는 기림 늑발 이후 내선 자리 잡고 최선의 질주를 펼쳤습니다만 초반에 앞선 가담하는 과정에서 힘 소진이 있었죠. 직전에는 내측 게이트 배정에 내선 최적의 선입전으로 직선 한 발 역습을 늘었습니다만 스퍼트 시점에서 앞선 두 마리 마필에게 약간 좀 진로가 막혔어요. 그런 아쉬움으로 3차기에 머물렀는데 자 이번에는요 12번 게이트 배정이죠. 최외곽 게이트 배정 받아가지고 초반 경합 피한 선입권 유리한 자리를 자리 잡을 수 있겠고 좀 더 앞선에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12번 페르난도가 되겠죠. 자 2번 요 영웅 출격 출발 후 스피드는 좀 부족하지만 직선에서 좋은 걸음을 갖춘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입니다. 자 직전에는 늑발 이후에 두터운 선두 흐름에서 훔이 쳐졌으나 직선에서 마지막 끝걸음의 여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역시 10번 요 프리러닝도 이번에도 출발 얼마만큼 잘 나오냐가 관건이 되겠는데 마지막에 한 발 걸음은 상당히 좋아요. 결과적으로 경주 여건 유리해졌습니다. 1번 텍사스 러쉬 내측 게이트 배정의 단독 선행입니다. 충분히 1순위 가능해 보이고요. 자 내측에서 2선 유리한 위치 선점, 내선 최적의 레이스가 보장된 4번 노블 워리어의 선정기 대치. 자 외곽에서 경합 피하는 선입전 12번 페르난도. 마지막 한 발 역습 가할 2번 요 영웅 출격과 발주만이 관건인 10번 프리러닝의 한 발 마지막 역습까지. 결과적으로 내측 게이트 단독 선행 이점을 톡톡히 누릴 1번 텍사스 러쉬의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부산 4경주였습니다. 네, 뭐 전개상에 이점이 있는 마필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텍사스 러쉬와 프리러닝은 지난 경주에 같이 뛰었던 마필이에요. 출발 자체는 프리러닝이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출발 후에 예측 사행이 심했었죠. 그 부분 때문에 꼴찌 전개하고 거리 손해를 보고 종반 여력을 남겼기 때문에 정상 출발 시에는 훨씬 더 이제 많이 능력 발휘를 보여줄 수가 있을 텐데요. 어쨌든 10번마 프리러닝의 예측 사행기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과연 얼마나 순치가 됐을까 결과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경국 의원은 이제 동영상 분석을 통해서 또 점수를 좀 더 줄 수 있는 마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4경주에 가장 주목하는 마필은 12번 마필인 페르난도입니다. 페르난도가 지금 6주 만에 출전을 하는데요. 직전에도 뭐 전체적으로 걸음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직선 결승주로 250m 남겨놓은 지점 답보 변환 이후에 살아나는 탄력 가운데 그때 당시 경주에 우승을 거뒀던 6번 마필인 고대와 전체적으로 좀 진로가 겹쳐요.
고대가 좀 다소 약간 내측 사행을 하면서 진로가 겹쳐서 좀 틀어서 올라오느라고 탄력 손실이 있었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는 탄력도 보여줬고 끝걸음도 살아 있었는데 이번 새벽 훈련 시에 보면 스피드 보강에 주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10번 페르난도는 충분히 서리옥 입상 도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4경주에 누구나가 설왕설래할 수 있는 마필이 10번 프리러닝이 될 거예요. 뭐 민병철 위원도 몇 번에 걸쳐서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어떤 게이트 이탈에 조금 좀 주목해야 되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전 직전에 나름 게이트 이탈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게이트 출발 이후에 외가 사행을 하면서 조금 출발은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3, 4코너 지점 무빙성 외곽 전개로 선두권에 빠르게 붙는 다소 좀 먼저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추입 입상에 성공을 한 이후에 1300m 충분히 거리 도전을 한다면 주행 습성상 전 추입력 발휘는 더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2번 페르난도와 저는 10번 프리러닝에 좀 주목하는 그런 4경주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제 전개상에 이점이 있는 1번마 텍사스 러시. 요 마필도 이제 관건이 되겠죠. 10번마 프리러닝과 12번마 페르난도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있는 이경국 위원. 그리고 전개상 이점이 있는 1번마 텍사스 러시 쪽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민병철 위원. 요 세 필 정도 안에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나머지 또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도전 가능한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뭐 언급했던 2번마 영웅출경이나 4번마 노블워리어. 그리고 기본기 면에서는 아직 더 보여줄 걸음이 있는데 컨디션에 아직 난조를 겪고 있는 5번마 고려의 꿈이라든가 9번마 청마대장군. 복병 세력은 존재하는데 뭐 다 거론할 수는 없고 마무리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좀 더 압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당일 컨디션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화면에는 지난주 적중 내역이 표출되고 있죠.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국 위원이 준비한 경주는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경주거리는 1300m 국산 5등급 마필들의 경주죠.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최근 경주에 기복 없이 상승세를 유지 중인 마필들이 한 4필 정도 있는데 치열한 접전 구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경국 위원은 또 그 안에서도 미세하겠지만 순위를 나눠주겠죠. 직접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금요 5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당일 가장 많은 인기와 함께 배당판을 주도할 마필은 4번 순간의 법칙이 될 걸로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1200, 1300m 연속 입상 상승세 마필이지요. 직전 동거리 입상 시에 선두권 전개 코너링 후 직선 결승주로 선두에 나서면서 강한 채찍 추진으로 접전 우승을 노렸습니다. 결승선 임박해서 역전을 허용하면서 2위가 좀 아쉬운 기록이었는데요. 이번에 충분한 휴식 통해서 컨디션 회복 후 8주 만에 출전임에도 국 4등급 인디언 파크와 연속 병합 시에 뭐 이상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면 실수 없는 서리옥 우승을 노릴 마필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자, 게이트 좋아진 마필 1번 블랙 사파이어입니다. 동거리 우승 후에 승급전을 출전한 마필이죠. 데뷔 전 실전 경험 살려서 빠르게 앞선 가담했던 자신감 주행 마필이었어요. 직선 결승주로 마찬가지로 선두에 나서면서 적극적인 왼 오른 채찍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100m 남겨놓고는 다 뽑여난 이후에 좋은 근성발이 우승을 거뒀던 마필입니다. 거리 부담이 적고 내치 게이트 배정 2점이라면 또 상위 등급 마필이죠. 국 2등급 인더백과 병합 훈련을 할 정도로 걸음이 살아있는 모습이었어요. 경쟁력 발휘, 무난 돌파를 기대합니다. 자, 세 번째는 중앙대로가 되겠습니다. 우전지 제3 완골 골편 골절 치료 원인으로 15주 만에 출전하는 마필이에요. 승급전이고 출전 주기가 늦어졌다는 점에서
실전 감각은 조금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1200m 우승 시의 모습을 보면 게이트 이탈 후에 밀어서 선두 전개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코너링 이후에 다소 약추진 일관함에도 살아난 탄력 발휘로 8마신차 여유 우승을 거뒀던 마필이죠. 여유 우승 시에 보여준 잠재 능력이나 이번에 감량 2점도 좋고요. 국 3등급 마필 중앙회 장수에게 걸음이 밀리지 않는 이상 없는 탄력을 보이고 있다면 3번 중앙대로 동안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법경군 세력으로는 5번 강호 아이언을 이렇게 좀 포진을 시켜봤어요. 최근에 부진 성적을 탈피하는 동거리 입상 기록 좋은 탄력 발휘 마필이죠. 선위권 코너링 후에 지속적인 강한 오른 채찍 추진으로 입상을 거둔 상승세가 뚜렷하고요. 좋은 컨디션 바탕 아래 빠르게 출전 주기를 가져갑니다. 사실 서두에 제가 순간의 법칙, 1번 블랙 사파이어, 3번 중앙대로 이런 마필들의 인기도는 조금 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놓고 보면 완전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마필이에요. 전체적으로 좀 준비 잘 된 마필을 저는 좀 충마로 이렇게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압축된 마번으로 오경주의 짭짤한 적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경주거리가 1300m. 선두권에서는 2번마 승전 필사가 선행 찬스를 잡은 듯한데 지구력 부분에서 주목을 그렇게 못 받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언급을 안 해주셨는데요. 지금 언급해드린 마필 중에서 다 가져갈 수는 없을 겁니다. 역시 최대한 압축으로 적중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주교차 6경주죠. 한라마 1등급 1200m 10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입니다. 이 상대마들을 잘 알고 있죠. 같이 뛰어본 경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리턴 매치를 펼치는 마필들이 많은데 이제 변수는 부담 중량, 게이트 변화, 기수 변화 이런 부분들이 미세한 차이로 순서를 바꾸게 하는 요인이 되는데요. 과연 어느 마필에 좀 더 점수를 줘야 되느냐? 전개상 이점이 있는 마필이냐? 아니면 최근에 선전을 했던 마필한테 더 점수를 줘야 되느냐? 요거는 이경국 의원께 먼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주 6경주 한라마 최상위 1등급에서 1200m 경주라 그러면 사실 거리가 아주 긴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좋은 순발력을 보유한 마필들이 다수 좀 출전을 했기 때문에 게이트가 열리면 경주 초반 선두권 경합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제주 6경주 첫 번째로 많은 점수를 주고 있는 마필은 2번 호타 준족이 되겠습니다. 호타 준족 같은 경우는 1200, 1400 연속 입상을 거두고 있는 상승세 마필인데요. 좋은 지구력의 강점을 보유했지요. 선두권 자신감 주행 및 적극적인 오른채찍 추진 말머리로 우승 접전 펼쳤습니다만 2분의 1마신 차 좀 분패를 했던 마필이에요. 이번에는 내치 게이트 배정 2점이 좋기 때문에 서력 우승 도전에 기대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는 10번 사라보배입니다. 대폭 거리 늘고 상대 강해진 직전 승급전이었는데요. 주눅 들지 않는 자신감 팽배 주행 입상 기록 끝번을 신청한 마필이지요. 결승 직전 외주로에서 큰 주폭 살아나는 멋진 탄력 발휘 후에 거리 내린 출전으로 뚝심발이 한결 용이하다면 연속 입상 도전을 기대 범직하다는 평가입니다. 자, 6번 여걸열전입니다. 제가 서두에 순발력 좋은 마필이 많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직전에 1610m 장거리에 가까운 선행 레이스 주도로 버티기 입상을 노렸던 마필이에요. 종반에 무딘 걸음을 드러내면서 4위 성적이 좀 아쉬웠는데요. 이번에는 대폭 거리 내린 1200m입니다. 지구력 발휘 측면에선 한결 기대치를 높여볼 수가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선행, 강도전 한 번 더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4번 플랫폼입니다. 7전 3승 준우승 3회 3위도 1회 연승률로 따지면 100%의 좀 좋은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다만 이제 승급전을 출전했기 때문에 상대는 분명 강해질 것이라 실질적인 검증의 대결이 되겠는데요. 승급전 대비해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거리 부담이 적은 1200m 출전이라면 편한 선행 시에는 경쟁력 발휘가 문제 없고요. 서두에 제가 전적을 설명드린 것처럼 일부러 상승세를 꺾을 이유 없다면 최선을 다할 마필로 봅니다.
이번 호타 준족이 최근에 보여준 걸음은 지속적인 안정적인 걸음이라는 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제주 6경주입니다. 네, 호타 준족 지난 경주에 상당히 주목을 좀 받았던 마필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 마필은 이번 경주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마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지난 경주보다는 이제 3kg 부담 중량이 늘었다는 부분인데요. 이번 경주는 10번마 사라보베 요 마필도 이제 문제 마필이에요. 경주 거리가 줄었는데 요 마필은 추입으로 레이스를 펼치다가 3코너 지점부터 스퍼트 타이밍을 잡고 선두권과 격차를 줄이고 추입으로 스퍼트를 이제 하는 시점에 따라서 이제 펼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 경주 거리가 1200m로 줄어든 부분이 과연 플러스 요인이냐 마이너스 요인이냐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병철 의원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3세마, 4세마가 주류를 이루는 시내 한라마 1등급 마필들 간의 접전 레이스입니다. 경주 거리가 1200m 레이스입니다. 이 1200m 레이스의 출발 지점은요. 뒷직선의 가장 후미입니다. 고로 출발 후 직선권이 가장 긴 레이스죠. 제가 1400m 레이스는 코너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선행 선임마 내치 게이트 유리하다고 몇 번 강조를 드렸는데요. 이 1200m 레이스는 굳이 뭐 선행마에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발 후 직선이 가장 길어요. 그래서 10번 사라보베 직전에 1등급 무대 첫 번째 도전에서 역시 종반 위력적인 한 발의 결정력으로 첫 번째 입상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경주 거리는 1200m로 줄었습니다만 이 출발 후 직선 구간이 가장 긴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 10번 사라보베 뭐 전개상으로도 거리가 줄어든 거리에서 전혀 불리해 보이지 않습니다. 김재민 MC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한 박자 빠르게 요즘에 스퍼트 타이밍을 가져갑니다. 코너 부분에서 감아서 직선 한 박자 빠른 스퍼트 타이밍. 이미 과거에 뭐 1200m 레이스 2등급 마지막 굿바이 무대였죠. 그 무대에서도 종반 위력적인 한 발로 추입으로 우승을 했는데 줄어든 1200m 레이스 전개상 불리해 보이지 않는 막강 추입마 10번 사라보베의 선정기 대치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자, 3번 선진공주입니다. 지난 3월 달에 1등급 승급 이후 바로 장거리 적응 능력을 선보였던 말입니다. 연투를 이어갔던 말이죠. 자, 높은 57.5의 부담 중량으로 4월 2일 경주 우승을 차지했을 정도로 1등급 뚜렷한 적응 능력 보였는데 최근에 59.5, 60kg 과부중 속에서 다소간 아쉬움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직전에 59.5의 부중에서도 종반 늦은 스퍼트였지만 끝걸음의 여력을 충분히 남겼던 말입니다. 이번에도 59.5의 부담 중량 능력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중을 높게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1200 거리에서는 마지막 날카로운 한 발이 충분히 기대가 되는 3번 선진공주가 되겠고요. 자, 8번 송악자랑도 직전에 1등급 승급전 무대 1400m 레이스 빠른 흐름이었죠. 중선위권 2선에서 차분한 힘 한 배, 충분한 기대 가능성을 보였단 말이에요. 입상마와 큰 착자가 없었죠. 자, 이번 경주 좀 더 앞선에서 4번, 6번의 선행마가 있습니다만 보내놓고 2선 힘 한 배 잘하는 레이스를 펼쳐준다면 이 1200 거리에서 요 8번 송악자랑의 선전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네, 어떤 시각으로 풀어가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뭐 변수는 있을 수 있어요. 저는 4번마 플래퍼와 6번마 여걸열전 두 필을 놓고 이제 어느 마필이 선행이냐 이 부분을 가늠을 좀 해봤는데요. 지난번에 여걸열전은 오조룡하고 두 마리가 같은 중속으로 병주를 하는 모습을 봤고 플래퍼 같은 경우는 뭐 도주성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 선행은 4번마 플래퍼가 장악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최근에 이 제주 경마장의 주로 컨디션으로 봤을 때 선행을 수월하게 장악하는 4번마 플래퍼는 전개상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4번마 플래퍼 쪽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경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입니다. 1200m 국산 5등급 안말 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요. 전개 상황에 따른 변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행을 장악하고 잘 뛰었던 마필들이 있는데 선행을 못 갔을 때는 직전 경주 선행을 갔을 때보다는 못 뛸 것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 마필이 존재하게 될 텐데 그 마필들한테 조금 눈길이 가는 그런 경주죠. 전개 상황 포함해서 이경국 위원 어느 마필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을지 먼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6경주입니다. 국고등급 1200m 안말 경주인데요. 저는 이번 경주에 게이트가 열리면 최외곽 게이트에 승급전 치르는 마필 11번 영토 대왕이 외곽 게이트임에도 좀 앞선을 장악할 걸로 이렇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데뷔전 단거리 우승 후에 승급전 출전한 도주형에 가까운 순발 강점 보유 마필이에요. 직전 데뷔전 선행 레이스 주도 코너링 후 직선 내측 오른 채찍 사용 후에 여유로운 우승을 거둔 마필입니다. 이번에 같이 출전하고 있는 국고등급 라온 베라 병합 시에 오히려 한 발 앞선 걸음으로 상태가 좋다면 안말 경주 특성상 저는 입상 경쟁력 발휘는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9번 한남 루키인데요. 우승 없이 현 등급이 활약 아쉬운 좋은 탄력 보유 마필이죠. 단거리 최선 추진 말무리 시 발바꿈 없이 힘으로만 뛰는 점이 좀 아쉬운 마필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실전 통해서 탄력 신장세가 뚜렷하고 직전 대비 직진성의 호전세 걸음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꾸준히 기승해온 입마호흡 좋다면 한결 나은 성적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자, 1번 대호강자가 되겠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좀 관심을 모을 마필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동거리 입상 상승세에 좋은 탄력 보유 마필이고 또 중위권 차분히 따라가는 페이스 한배 코너링 후에 직선 결승주로 오른 채찍 추진을 하니까 살아나는 탄력 걸음을 보여줬던 입상 상승 요새 마필이죠. 이번에 내치 게이트 배정 2점 살릴 기본 순발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선입 전개로 연속 입상 도전에 만전을 기할 마필이긴 한데 하위 등급인 국육군 노던 트레이스와 병합할 때 걸음이 밀렸다는 점은 다소 좀 체크를 해볼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자, 복병권 포진 세력은 10번 연승공주입니다. 외곽 게이트 극복 관건이긴 합니다만 수습 기수 교체 기용을 하면서 부담 중량을 좀 덜어줬다는 점은 좋은 순발력을 앞세운 선두권 전개 및 선추진 탄력 도모시 제가 보기에 우승 도전까지 가능한 좀 앞선 전개형 마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1번 영토대왕 데뷔전에서 우승 거두고 승급전 치른 마필이라 실질적인 대결은 되겠습니다만 충분히 전개적 이점까지 보유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연승 도전을 기대하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네, 11번마 영토대왕 지난번에는 게이트 2점이 존재했었습니다. 1번 게이트였죠. 이번에는 11번 게이트인데 이 마필은 중속이 엄청나게 좋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출발 후에 밀어주는 만큼 중속을 내는 과정에서 다른 마필들과 중속 부분에서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선행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소지를 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이 될 듯합니다. 1번마 대호강자 같은 경우는 게이트 조건은 좋아졌죠. 지난번에는 게이트 이탈로만 보면요 가장 빨랐습니다. 그렇지만 A과 게이트에서 인코스에서 밀고 나오는 중속 좋은 마필들한테 밀려서 7선까지 밀립니다. 인코스였으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3선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 감안하면 1번마 대호강자도 강해 보이는데 민병철 의원은 어느 마필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을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역시 11번 영토대왕은 직전에 데뷔전 1번 게이트 인코스 최적의 레이스로 괴력을 발휘했죠. 이번에 게이트 외곽 밀렸고 내측에 선행마들이 많은데 그런 그 전개에 약간의 불리함으로 보이는데 극복해낼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대호강자에 좀 더 주목을 합니다. 자, 이 말이요. 과거에는 초반 빠른 페이스에 서둘러서 힘쓰는 포인트를 가져가느라고 좀 무리한 듯 직선에서 무너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직전에는 초반 전개에서 물론 밀려났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오히려 힘한 배가 잘 된 듯 직선에서 한 발 결정력을 더욱더 좋게 보여주면서 입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빠른 흐름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게이트 안쪽 차분하게 힘한 배 참고 마지막에 힘을 몰아쓰는 추입 전략이라면 다시 한번 연투기 대치가 높은 말로 1번 대호강자를 우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5번 언플래깅 허트가 이 전개가 좀 자유로운 말이고 앞선의 빠른 말들 좀 피해서 선행을 나서는 조건이나 아니면 참고 한 발 이 추입으로도 입상한 전력이 있는데 약간 모래 민감성이 있는지 직전에 좀 빠른 흐름에서
다소간 초반 적극적인 건 좋았었는데 직선에서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죠. 자, 이번에 빠른 레이스 흐름이 초중반 예견이 됩니다만 내치기에서 모래 안 맞는 자리로의 위치 선점 및 초반 힘한 배만 잘해준다라면은 전개 2점 살려서 5번 언플래깅 허트가 직전의 졸전을 만회할 수 있는 편성으로 봅니다. 자, 8번 라운 산토스는 출전 주기가 직전에 좀 길었었죠. 당시 압박받는 선행 조건에서 무너지고 말았는데 자, 이번에 정상 주기 돌아왔고요. 빠른 선행마들이 많은 틈바구니에서 선행 레이스 주도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과거 이선 외선에서 시종 무리하게 따라가면서도 입상을 할 정도로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 선입전으로도 검증을 받은 말이에요. 이번에 정상주기 쾌조의 컨디션 8번 라운 산토스의 역습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네,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복병 세력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반사 이익을 얻는 마필들 중에 이런 마필들이 거론될 수 있는 부분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11번마 영토대왕과 1번마 대호강자 두 필만을 놓고 보면 저는 1번마 대호강자 쪽에 조금 더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게이트 조건도 좋아졌고 지난번에 출발이 가장 빨랐는데 애곽 게이트라는 불리함 때문에 시종 애곽 전개하면서 그만큼 거리 손해 본 부분,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 1번 게이트라면 이번에는 거리 손해 없이 최적 전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1번마 대호강자 요 마필에 조금 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출경주 민병철위원회 추천 경주가 준비가 돼 있고 화면에는 지난주 적중 내역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민병철 위원이 준비한 경주는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마필들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본 능력을 조금 더 평가 절상을 해야 되는 마필들이 최근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기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마필들이 좀 숨어 있기 때문에 좀 혼전도가 높은 경주로 보고 있는데 어려운 경주일수록 적중 시에 매력이 있죠. 투자 가치 면에서. 그래서 민병철 위원이 7경주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은데 직접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 부산 경마에서는 승부처 50% 적중을 이루어드렸습니다만 이 방송 추천 경주에서 충마 결정의 미스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금요 경마에서는 부산 요 7경주 방송 추천 경주 정확한 적중으로 이끌어드리겠습니다. 자, 4등급의 1300m 레이스입니다. 눈에 확 띄는 한두의 시네마가 하나 있죠. 10번 아이원입니다. 자, 이 북의 혈통적으로 이 단거리 스프린터형의 마필들을 많이 배출한 그런 혈통적 기대치가 있는 말이에요. 역시 직전 데뷔전 경주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고 그에 상응하는 경주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10번 아이원은 직전 데뷔전 출발은 좋지 못했어요. 약간 좀 착지불량기가 있었는데 이내 밀어 선두 선입권에 가담을 했고 직선에서 우수한 주폭견 및 탄력으로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당시 물론 채찍에 내치 기대 막벽을 살짝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내 기대 막벽 잡아주면서 마필 스스로 직진성을 확연하게 보여주며 우승을 차지한 전력이죠. 하루가 지날수록 계속해서 이 마필의 능력 성장 속도가 상당히 좋은 말이고 이번에 4등급 터보 에너지와 병합시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탄력까지 선보인 요 10번 아이원의 연투 기대치에 우선적으로 주목을 해봅니다. 자, 이번 부경챔프입니다. 이 작년도 11월 달에 우승 첫 승이었죠. 이후에 연속된 졸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직전 경주는요. 내선 그 전개를 고집했고 모래 맞고 다소간 불리하게 전개를 펼쳤고 주행 불량기를 노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번에 다시 한번 안쪽 게이트 출발 이후에 빠른 페이스웨이도 극복을 했던 전력도 있고요. 게이트 안쪽에 이번에 임성실 기수로 강화하면서 실전 변화의 기대치가 있는 2번 부경점프가 되겠고요. 7번 메이비 플래시는 직전 경주 인게이트 최적의 내선 선입전으로 1400m를 극복한 전력입니다. 이번에도 다시 전개 2점을 살려볼 수가 있고 직전 대비 줄어든 거리에서 입상 기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3번 부영타워는 직전에 최외곽 게이트 배정에 시종 외곽 홈이 돌고
마지막에 끝걸음에 여력만 남겼는데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와서 좀 더 초중반 레이스를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는 말로 보입니다. 종반 걸음은 상당히 좋아요. 마지막 한 발이 기대되는 3번 부영타워와 자 9번 쾌한 명품은 연속된 3차계 출전. 자 이번에 승급전 3km 대폭 감량의 혜택을 톡톡히 누릴 수 있는 말로 보입니다. 결국 중심은 서 있습니다. 10번 아이원 굳이 현장에서도 자 후창바로 내리지 않겠습니다. 능력은 확실하게 이번에도 보여줄 말이에요. 10번 아이원을 중심으로 현장 배당판도 흘러갈 레이스인데 자 후차권으로 민병철이가 확실하게 이번에 입상 자신하는 마필이 한 두 있습니다. 그 마필로 강력한 한 방으로 환수 최상의 추천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뭐 10번 아이언은 충마로 인정을 하면 여러 마리 가져갈 수는 없겠죠. 맞춰도 안 남죠. 최대한 압축 한 방으로 적중을 약속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팔경주입니다. 1400m 국산 4등급 마필들의 경주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최근 경주 보면 비슷한 전력으로 상승세를 유지 중인 마필들이 여러두 눈에 띕니다. 치열한 접전이 예측이 되는데요. 사실 뚜렷하게 이 마필이 이번에는 우승이 가능하다, 장담할 수 있는 마필은 없습니다. 그 미세한 차이를 순서를 잘 정해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는데 이번 경주는 민병철 위원 전개도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네, 전개가 유리하고 종반 뚝심에서도 앞서 있는 자 마필에게 주목하는 1400m 레이스입니다. 자 이번에 단독 선행까지 나설 수 있는 전개 여건 톡톡히 살릴 마필 한두가 눈에 띕니다. 자 그 말을 중심으로 전개도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6번 5 빅터스가 이번에는 수월하게 최선두권 장악에도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8번 에이스 마린이라는 선행형 마필이 있습니다만 미러 중속 스피드가 월등한 6번 5 빅터스가 이번에는 최선두권 전개까지 유리해 보이는데요. 그런 와중에 7번 지봉 질주가 2선 가담할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안쪽에는 2번 이 터보 에너지가 내측에서 선두 선입권 가담하는 레이스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3번 어록도 최근 들어서는 미러 선두 가담 스피드가 향상되었죠. 그래서 초반 전개가 6번 5 빅터스와 8번 에이스 마린, 2번, 3번, 7번의 마필이 2선 혹은 3선을 두텁게 형성해 나가는 레이스입니다. 자, 6번 5 빅터스입니다. 출발 이후 선두 가담 스피드가 우수한 선두 선입형 마필로 보입니다. 2014년도 9월 데뷔전에서 출중한 능력을 보이면서 입상 이후 선행 선입 자유전개 이점을 살려서 연속 입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작년 1월 달에요. 평골절 수술을 받고 휴양 공백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실전 복귀 후 확연하게 전력 회복세를 보이면서 6번 5 빅터스는요. 최근 1400m 3연속 입상 포함 4연속 입상에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6번 5 빅터스는 직전에는요. 발급질병으로 3개월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복귀전에서 바로 실전 적응력 보이면서 건재를 과시했죠. 입상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특출난 선행만 없는 편성 6번 5 빅터스가 앞선에서 전개까지 유리해진 그러한 마필 연투 기대치가 높아 보입니다. 7번 지봉질주입니다. 역시 작년 5월 데뷔 후 단거리 연승 가도를 이어가다가 하반기 휴양 공백이 있었어요. 올해 1월에 복귀 후 5등급 굿바이 무대였던 지난 3월 1600m 레이스 선입권 최적의 레이스로 우수한 뚝심발이 머리차 입상에 성공했단 말이에요. 직전에 4등급 승급전에서는 1800m 출전에 라스트 한 발 부족 입상 실패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거리 내려서 1400m 출전합니다. 7번 지봉질주에게는 직전 대비 줄어든 거리가 더욱더 내재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적정 거리로 보입니다. 내측에서 선입전 펼칠 2번 터보 에너지입니다. 최근 두 차례 연투를 이어가면서 상승세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죠. 이제는 게이트 배정의 유불리 상관없이 2번 터보 에너지는 앞선에 빠른 선행마를 보내놓고 선두 외곽 혹은 내선 선입 최적의 레이스를 펼쳐낼 수 있는 그야말로 자유전개마가 되었습니다. 이번 경주 6번 5 빅터스나 8번 에이스 마린 보내놓고 2선 내측에서 파고들어서 내선 가장 효율적인 선입전이 보장된 2번 터보 에너지
최근의 상승세를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3번 어록. 데뷔 초에는요, 출발 후 순간 스피드가 좀 부족한 가운데 후미에서 별다른 걸음을 보이지 못했습니다만 실전이 거듭될수록 선두 빠른 페이스 극복 가능한 선두 가담 스피드도 뚜렷하게 향상된 가운데 최근 두 차례 1300m 경주에서 자, 적극적인 선입전 연승 가도를 이어가고 있어요. 자, 이번에 4등급 연속 승급전인데 자, 상대는 강해졌습니다만 직전 대비 2kg 감량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말이 3번 어록이 되겠습니다. 결국 6번 5 빅터스 이번에 뭐 전개까지 최선두권 수월하게 펼쳐질 것이고 정상주기 들어와 쾌조의 컨디션까지 보이고 있는 만큼 입상 1감으로 6번 5 빅터스를 지목해 보겠고요. 자, 이 선에 승수하면서 마지막 한 발 충분히 몰아붙일 7번 지봉질주 이번에 직전 대비 줄어든 1400m가 더욱더 유리해 보이고요. 역시 내치기에서 곱게 따라가다가 마지막 한 발 근성있는 결정력 2번 터보 에너지의 연투기 대치. 자, 승급전이지만 감량 혜택 톡톡히 살릴 3번 어록의 역수까지 결국 전개 유리하고 정상주기 돌아와 쾌조의 컨디션으로 입상한 자리 기대되는 6번 5 빅터스의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부산 8경주였습니다. 네, 민병철위원은 6번 마 5 빅터스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계신데 지난번 보면 좀 실망스러워요. 가속 엔진이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하고 4코너 돌 때 사실 격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선주로에서 가속 엔진이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한 경주에서 격차가 더 벌어져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생각보다는 좀 마필이 강한 느낌은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 경주 상당히 좀 접전 양상입니다라고 표현을 드린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경국 위원은 어느 마필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을까요? 설명 들어보죠. 네, 8경주는 뭐 전개도와 함께 설명해 주신 민병철 위원과 뜻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도 뭐 같은 맥락으로 좀 접근을 했는데요. 7번, 6번, 6번, 7번 우선순위 추천 마필 적은 차이만 있기 때문에 조금 저는 6번 5 빅터스에게도 높은 점수를 줍니다만 거리가 1400으로 펼쳐진다는 점에서 앞선에서 분명히 움직일 수 있는 마필 7번 지봉질주에게 좀 더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민병철 위원도 뭐 같은 맥락으로 설명을 해주셨죠. 1800에서 근성 좋은 지구력 발휘 후에 1400으로 거리를 대폭 내렸다면 전 충분히 전개적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요. 8경주에 제가 복병권 세력으로 한두 소개를 시켜드린다면 10번 마필인 테리우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5번 마필인 무한스피드와 함께 이조 강형곤 조교사가 동반 출전시키고 있는 마필이죠. 직전에 마찬가지로 1800 장거리 실전을 통해서 채찍 반응 및 근성이 아주 좋아진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이번에 마찬가지로 거리를 내렸다면 지구력 발휘가 한층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성적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는 복병 마필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드립니다. 네, 어쨌든 뭐 선두권에는 8번마 에이스 마린이나 6번마 화이브 빅터스죠. 3번마 어록 같은 경우도 최근 경주 모습 보면요. 초속 중속이 상당히 빨라진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미리 결론 내릴 필요는 없이 최종 선택까지 조금 더 고민할 시간을 갖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네, 벌써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10경주가 남았죠.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경주입니다. 1600m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 12마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전개상으로 유리한 마필에 점수를 줄 것이냐, 뚝심 좋은 마필에 점수를 줄 것이냐, 이것도 좀 관건이 될 듯합니다. 이경국 위원 어느 마필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을까요? 두 필만 좀 언급을 해주십시오. 네, 제가 마지막 10경주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마필은 4번 대종천입니다. 대종천 같은 경우는 단, 중, 장거리 아우르는 5연속 입상 상승세 마필이에요. 현 등급 승급 후에 1400, 1800 연속적으로 거리 늘린 도전임에도 직전에 11번 최외곽 게이트 불리함까지 극복하는 선두권 가담 자신감 주행 입상을 보여준 마필입니다. 종반에 줄지 않는 탄력 동반한 끈끈한 지구력 좋고 이번에 거리 내린 출전이기 때문에 뚝심 발휘가 한결 편할 걸로
뭐 늘어난 부중 극복이 연속 입상의 관건이 될 걸로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0번 자이언트 홀드가 되겠는데요. 부산 이적한 이후에 발전된 걸음과 함께 좋은 근성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죠. 걸음 자체가 부산에 내려가고 나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바뀌었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직전에 최고 인기 대비 조금 외곽주행 거리로 좀 손실이 있었어요. 종반 한 발 부족 4위 성적을 기록했는데 우승 경험 거리 또 대비 작전 구사가 용이하기 때문에 최선 추진으로 서륙 입상을 기대해 볼 만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4번마 대종천. 요 마필은 전개상으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만난 듯합니다. 자, 민병철위원은 어느 마필에 역시 높은 점수를 주고 있을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미 동거리 두 번의 입상 경험이 있는 말이죠. 3번 백두입니다. 선두 레이스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선두권에서 상당히 전개를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말이고요. 이미 중거리 검증 완료된 상당히 뚝심 좋은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1번 퓨리어스 러너나 6번 승리 엉클모 정도가 빠른 선행마로 보입니다만 보내놓고 내선 2선 최적화된 레이스가 가능해 보이고요. 이탈리아 특급 용병 파울로 기수가 기승을 하는 요 3번 백두의 연투기 대치를 가장 높게 보고 있고요. 자,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1번 퓨리어스 러너 출발 이후 출중한 순간 스피드 1번 게이트 이번에 승급전에 상대 강해졌고 거리는 늘어났습니다만 대신에 1번 게이트고요. 직전 대비 2km 감량 혜택 내선에서 최선두권 최적의 레이스가 가능한 만큼 요 1번 퓨리어스 러너의 중거리 돌파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네, 3번마 백두. 뚝심 좋은 마필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는 예측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상대들이 좀 강해졌습니다만은 11번마 아이언 트레인. 요 마필에 조금 더 아직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지난 경주보다는 4.5kg 감량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상대들이 강합니다. 그러나 요 마필은 중속 자체가 추진 없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이번 경주에 4번마 대종천도 상당히 자리 잡기가 유리한 경주 조건을 만났지만 11번마 아이언 트레인 요 마필도 자리 잡는 과정에서 큰 힘을 소진하지 않고 최적 전개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조금 덜 받을 마필 중에서는 11번마 아이언 트레인 요 마필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경주까지 모두 풀어드렸고 저희가 풀어드린 경주 화면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1번마 텍사스 러시, 4번 10번, 2번 12번입니다. 6경주입니다. 1번마 대호강자, 11번 9번, 5번 8번입니다. 8경주입니다. 6번마 5 빅터스, 7번 2번, 3번 9번입니다. 10경주입니다. 3번마 백두, 12번 11번, 4번 1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고요. 제주교차 6경주입니다. 10번마 사라보배, 2번 3번, 8번 4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짧은 감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오늘 예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과에 거꾸로 대입하면 항상 쉽습니다. 그런데 미리 예측하는 과정은 공부할 게 훨씬 많아요. 전개 상황도 그다음에 부담 중량도 게이트도 뭐 그런 변수들을 조금씩 압축해 나가고 결과하고 거꾸로 한번 맞춰보세요. 그게 점차 실력이 되실 겁니다. 저희는 토요 경주로 준비 열심히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